임금, 생산성 등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 가장 기본적 지표인 1인당 국내 총생산까지 밀린다면 일본은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 동시에 선진 주요 7개국 중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게 된다. 일본 원로 경제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국립 히토스바시 대학 명예교수가 또다시 일본 정치권과 경제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 이상 뒤질 것. 지칠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는 현재로서는 절대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등의 뼈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자국 경제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또다시 경고를 날린 이유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엔화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지난 24일 일본 경제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에 기고한 마침내 도래 1달러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 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엔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당국이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28엔대로 20여 년 만에 130엔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초 110엔 수준과 비교하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평가절하가 나타났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그 이유를 미국이 금융 완화의 종료를 서두르고 여타 국가들도 이에 대응해 필사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일본은행만큼은 금리 상승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서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엔저로 인한 수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엔저는 경제의 부작용만을 낳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원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물가 상승에 이어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것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판국의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엔화를 기준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달러당 130엔대에 접어들면 중대한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5.7% 높았다. 그러나 올 들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달 12일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과의 격차는 석 달 반 사이에 7.2%로 줄어들었다. 대만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21.9%에서 9.1%로 축소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달러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했는데요. 1달러당 135엔이 되면 국제통화기금 전망치 기준 일본의 올해 1인당 GDP는 34,073달러로 줄어들면서 한국, 이탈리아에 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정책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피해 엔저 악순환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일본은행이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 금리 억제책으로부터의 전환을 밝힌다면 사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시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많은 일본인 전문가들이 자국인 일본의 몰락에 염증을 느껴 결국 포기하고 이민을 하거나 해외 기업으로 이직해버리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일본인들도 총리를 당장 심판해야 한다며 난리다. 참의원 선거 때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기자들도 현재 한국과의 수준 차이가 심한 일본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돈을 쓴다는 것을 기피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급여를 무리하게 올리면 기업이 돌지 않게 되고 지금 당장 모아두자는 심리가 작용하니 악순환. 이를 이렇게 만든 총리는 물러나는 게 맞다. 국민들한테 소비줄이라고 하는 이야기. 실수령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증가하고 실수령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도 오르지 않는다. 그 결과 돈을 사용하기 쉬운 환경이 태어난다. 그냥 빨리 내려오세요. 능력이 없는 자가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세 증세와 비슷하고 물가 상승분 가격을 해외 생산자에게 빼앗기거나
세금으로 정부에 빼앗기거나 하는 차이여서 결국은 모두 경기 후퇴의 요인이다. 즉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소비세 감세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것이다. 원래 결함세제인 소비세는 일본에는 필요가 없어. 소비세만 폐지해도 물가는 10% 낮출 수 있어. 국민 1인당 연간 15만 엔, 4인 가족이면 60만 엔의 가처분 소득이 남는 셈이다. 자국 통화로 지은 부채밖에 없고 재정 파탄 위험이 없는 일본 정부는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으면 정부는 감세와 재정 출동을 통해 국민을 도울 수도 있다. 10년이나 계속해버린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꾼다고 해도 내년 3월 일본은행 총재 교체 시 후령구가 아닌 총재를 기시다 총리는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구 전략을 하면서도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총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꽤 어렵네요. 현재 일본은행의 정책대로라면 엔화의 하락이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휘발유와 밀 이외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이 낮은 빈곤층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뭐랄까 사람이 무심하고 이념이란 게 보이지 않는다. 타성적으로 정치에 조향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라는 위치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이해한다. 다만 그러한 내각인데도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다. 많은 국민들에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다. 어떤 대책도 초비초비의 임시방편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만 할 뿐이고 이 행위가 무책임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국내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소비세 감세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에너지라고 언급하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높이려면 적어도 몇 년 후에나 효과를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이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 2% 올랐다고 자랑할 생각은 아니겠지. 효과 제로의 정책만 내놓고 정부의 피해는 최소화하며 국민에게 속임수를 쓰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기시다 정권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실적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행의 정책은 터키의 에르도안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터키와 조금 다른 것은 일단은 아직 정책에 따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140엔을 넘어서 폭주해 나간다는 것은 아직 미심쩍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이외의 정책은 안 함으로 지지율을 높여온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불안하네요. 이대로 보조금만 확대하고 어떤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그때 엔화 약세는 터키 수준으로 본격화될 것이고 고물가도 보조금을 넘어 금세 삼켜버릴 것입니다. 고물가 대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목표인 안정적인 2%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물가 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만 디플레이션 갭은 17조 엔이므로 6조 엔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3배 정도의 준비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 소비세와 휘발유세를 동결하는 것이 빠르겠다만 재무성의 괴뢰인 기시다에게는 도저히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총리 취임 시 금융정책은 일본은행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 결과로 일본은행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너무 발휘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경제가 서툰 기시다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통째로 던진 결과가 초래한 나쁜 엔화 약세다. 당초 기시다는 물가 상승의 조치도 나쁘지도 않다고 말했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다니 당연히 나쁜 게 뻔한데 그런 것도 확실히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엔저 인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 탈피야말로 구국의 한수라고 지난 10년간 아베 씨는 힘써온 셈이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